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8월 1일 토요일. 자, 오늘은 간략 시황과 함께 네이버 호실적에서 이제 찾아보는 투자 아이디어 종목 발굴하는 꿀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자, 다우지수는 전일 26,3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를 받으면서 하방 압력이 있었지만 장중 내내 하락 중이었죠. 그리고 마감에 올라왔습니다. 기술주들 영향력이 좀 컸는데 다행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나스닥은 당연히 플러스에서 움직였죠. 그래서 장중에는 거의 보합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결국은 1600포인트 갭 상승으로 돌파했고 지지력 테스트 후에 다시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배경으로는 간단하게 볼 수 있죠. 미국의 이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실업급여 지원 그리고 4개월 연장 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에.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신용평가사 이제 피치사에서 이제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트리플 A로 유지는 했는데 전망을 안정적 전망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빠르게 해소되지 못하는 게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나 전망 같은 경우는 하향 조치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정말 큰 부담이었다면 지난번처럼 7% 한번 하락한 것처럼 급락이 나왔어야겠지만 이번에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고 장중 조정 정도로 마감을 했다. 장중 조정으로 마감하는 게 긍정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 정부 부채가 GDP의 130%를 상회하기 때문에 공공재정에 대한 위험 이런 요소를 경고하는 차원에서 발표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골머리를 썩고 있죠. 그래서 백신 계약 쪽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노피하고 1억 회분 해서 2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체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 1억 회에다가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5억 회분 정도가 이제 옵션으로 걸려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 있는 움직임이 아니죠. 모더나랑 9억 달러로 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했었고 이거는 닷새 전에 이제 가장 빠른 거죠. 3만 명 대상으로 최종 임상 3단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빠른 게 이제 화이자랑 바이오엔테크죠. 19억 5천만 달러 지원 약속했고 이제 8월에 최종 시험을 들어간다. 또 8월에 시작하는 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랑 이제 옥스퍼드 대학 공동팀이죠. 12억 달러 계약을 했고 이제 브라질하고 영국 남아공에선 이미 진행 중이고 이제 미국에서는 8월에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존슨앤존슨이랑 노바박스 같은 경우도 9월에 시작하는데 이제 계약 체결돼 있고 존슨앤존슨은 4억 5천만 달러, 노바박스는 16억 달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체결된 게 이번 사노피인 거예요. 그래서 12월에 시작하니까 꽤 늦죠. 사노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섯 번째 체결이 되었다. 사노피는 또 재밌는 게 계약 체결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돈을 이제 자꾸 투자를 하니까 미국에다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왜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에 먼저냐라고 해서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요건 참고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일본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이 화이자 바이온테크 이쪽으로 해서 6천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총 1억 2천만 정도 되니까 요 정도로는 이제 1억 2천만 분 정도는 이제 추가적으로 타 업체랑도 이제 공급을 논의한다고 하니 미국이 계약했던 요 회사들 그리고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한 200개 정도가 진행 중이니까 그 중에서 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올림픽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좀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금요일 한 주간을 마감하면서 좀 쉬는 흐름으로 마감을 했죠. 그렇다고 이게 불안한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한 차례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230포인트를 딱 걸쳐 놓으면은 이런 쉬는 흐름이 나오면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럼 돌파한 구간이 속임수 구간이 된다. 그래서
속임수 트랙 구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돌파 후에 이렇게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도 지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크게 밀린 것도 아니죠. 0.7% 정도 대니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수급 동향 간단히 보고 가면, 자, 외국인들이 코스피 주식을 그렇게 뭐 크게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매도 나온 거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기관은 단기성 융자금이 많이 움직이는 이유는 프로그램 매매 영향력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것은 어딘가 돈을 찾아서 어딘가 돌려줘야 돼요. 누구한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펀드 환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환매하기 시작하면 기관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많이 스마트해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래서 기관 못 믿겠다, 내가 직접 투자하겠다 해서 여기서 돈을 찾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꾸준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매도한다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도해서 주가를 못 올라가게 하네, 이렇게 욕하실 게 아니에요. 그건 환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관 투자자분들을 욕할 이유는 없다. 환매를 안 하면 이분들도 매도를 안 하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양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도가 나왔다. 기존에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먼저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 쪽이 750포인트 돌파한 다음에 새로운 시세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에 외국인들이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코스닥에 베팅할 수가 없어요. 왜? 코스피 쪽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쪽이 있어서, 우리가 이사 갈 때 항상 말씀드렸죠. 큰 가구, 냉장고 이런 걸 먼저 배치를 한 다음에 작은 것들 배치를 하죠. 이런 개념이에요. 코스피에서 대형주들 먼저 이렇게 삼성전자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삼성전자에 집중하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뭐 하이닉스가 됐든 뭐가 됐든 들어가는 거예요. 시총 2위라도 차이가 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큰 종목들을 먼저 담아놓고 그리고 나서 작은 종목들을 담는다. 그래서 중소형주는 그 뒤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수급 동향에서 체크해야 되는 게, 외국인들이 주식까지 이렇게 대량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선물 대량 매수, 제가 3월부터 해서 12만 계약 이상 매수가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월 만기일 이후만 해도 벌써 2만 3천 계약 넘게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2,500 계약, 뭐 2,600 계약 정도 매도해도 23,000 계약이 아직도 매수 우위다. 그럼 어마어마한 상승 포지션이 구축돼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 주식까지 매수를 하면은 선물을 조금 청산해도, 몇만 계약 청산해도 이상할 게 없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풋옵션이라도 매수를 좀 강하게 해서 이 선물과 주식이 올라갈 때 이 두 가지로 수익을 내고, 그리고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이 풋옵션으로 이제 이 두 양쪽에 나오는 손실을 이제 커버하는 이런 보험 해지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풋옵션 매수도 안 나오고 있다. 도대체 하락 포지션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면 적어도 콜옵션 매도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전체 다 포지션 자체가 상승 포지션이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거나 뭐 살짝 쉬거나 할 때 하락 포지션을 일부 선물을 매도하거나 풋옵션을 매수하는 이런 포지션이 나오게 되면은, 얘네가 너무 상승 포지션만 갖고 있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이게 또 시장을 뭐 끌어내리는 요인이네 뭐 이렇게 과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이번 주말을 앞두고도 그런 흐름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 있죠. 선물 같은 경우 2,000 계약이면은 뭐 하루에도 순식간에 뭐 바뀔 수 있는 금액이고, 옵션 같은 경우는 위아래를 막아놓는 포지션이니까 그렇게 뭐 변동성을 키우기보다는 조금 줄이면서, 대신 위쪽 방향을 계속 열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2300포인트대를 자꾸 열고 있어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번 달은 이제 만기일이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천천히 지켜보면서 이제 수급 동향이랑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수급은 굉장히 좋다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여전히 뭐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 쉬어가는 타이밍에도 코스닥은 뭐 여전하다 보시면 되고,
종목들 간단하게 보면은 삼성전자 뭐 대장주, 이 삼성전자가 쉬어가는 게 가장 빠른 일이죠.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만 쉬어도, 그리고 코스닥까지 쉬게 하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까지 쉬게 만들면은 이제 양대 지수가 다 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보려는 것은 네이버를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기존에 항상 말씀드린 언택트의 뭐 대장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카카오와 함께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이런 종목들 뭐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했는데 벌써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저는 성향상 카카오를 좀 더 좋아합니다. 네이버보다. 네이버가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좋은데 저는 하이닉스나 DB하이텍을 더 선호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선호도의 차이인 거지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삼성전자를 매매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이 더 유리하니까 그런 것이고, 예, 종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종목은 여전히 좋다. 그래서 실적을 오픈해 봤어요.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실적이 잘 나와야, 적어도 시장 기대치에서 크게 하회하지 않아야 성장주에 대해서 이제 좀 맞춰갈 수 있다.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데, 테슬라 잘 나왔고 네이버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은 이제 1조 9,025억이라 16.7%가 증가를 했어요. 매출액은. 그래서 굉장히 선방하고 잘 나왔죠. 거기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79.7%, 거의 8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306억인데 시장 기대치에는 뭐 충분히 부합하고도 남았죠. 그러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연히 언택트 관련주도 부정적인 영향이 당연히 있습니다. 다 긍정적이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뭐 광고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요인에서 부정적인 요인을 받을 수 있는데 6월부터는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광고 같은 경우도 성과형 광고를 도입하면서 어느 정도 상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언택트의 수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거래 분기별로 6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해서 쇼핑 관련 지표들이 성장세가 높다라고 했습니다. 대신 이제 라인 프렌즈 쪽에 이제 손상 차손이 이제 450억을 뭐 달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인 프렌즈가 조금 분발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다음 이제 3분기부터 해서 그 이후도 중요하겠죠. 코로나 이후, 뭐 포스트 코로나 뭐 얘기하는데, 이러면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쪽으로, 대표적인 쪽으로 이제 웹툰하고, 글로벌 웹툰, 그리고 이제 브이라이브 같은 경우, 요런 쪽을 뭐 대표적으로 꼽았는데, 오늘은 뭐 웹툰 쪽을 한번 볼게요. 아까 뭐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관련주다 이런 쪽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처럼, 네이버는 웹툰, 여러분들도 이제 젊은 분들은 많이 보시죠. 지하철이나 이런 데 지나다니면은 많이 본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을 이렇게 내서 제 주변에도 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웹툰 쪽을 보면은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를 실적이 좋았다라고 해서 지금 네이버를 매매하려고 봤더니 벌써 30만 원 전고점 부근에 있지요. 그러다 보니 매수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기존에 26만 원대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기분이 좀 나쁘다. 그래서 매수하기는 좀 애매하고, 카카오가 21선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카카오를 차라리 매매하면 괜찮고, 차라리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여기서 반등이 잘 나와줬어요. 26만 원 유지해주고 여기서 21선을 회복,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잘 올라와 줬습니다. 이거는 뭐 실적 기대감, 뭐 그리고 실적이 뭐 증명을 해줘서 영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을 매매하기 어려우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웹툰이나 브이라이브 아니면 네이버 페이 관련된 쪽을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웹툰 쪽을 한번 볼게요.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히다리 스튜디오, 뭐 DNC미디어, 미스터블루 이런 종목들 등등의 종목들이 있는데, 보시면 키다리 스튜디오 역시나 뭐 주가는 좋죠. 네이버에서 저렇게 웹툰 쪽이 좋다라고 하면은 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다른 쪽에서도 웹툰 쪽은 관련주들은 뭐 긍정적인 요소를 보일 수 있다 해서 최근에 5월부터 해가지고 7월 중순까지 뭐 2달 반 정도, 2달 반 이상 횡보를 하다가 결국에는 위쪽으로 상향 돌파. 그래서 주가 레벨이 조금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하려고 봤더니 당장 매매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은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21선과 이격도 좀 발생해 있고 하니까 옆으로 횡보하면서 쉬던지 아니면은 가격 조정이 나오던지 하면은 그때나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내가 원하는 7,500원 전후가 온다거나 적어도 8,000원 이하 이렇게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요 한 8,000원 초반 초중반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쉬는 동안 21선이 올라오면은 요 구간에서 한참 뒤에 그 구간 동안 다른 종목을 매매하고 요 구간에서나 관심 가져볼 수 있겠다 하고 킵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은 종목이 좋아도 여러분들 무조건 이렇게 따라가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구간도 제가 볼 때는 추격 매수예요. 같은 금액의 매수를 하더라도 추후에 기간 조정이 끝난 다음에 기간 조정이 끝난 다음에 21선이 올라온 다음에 매수하면 괜찮은데 지금 구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추격 매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면 내게 아니다 생각하고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기다리는 거죠. 조정받을 때까지. 그 다음에 찾아보면 이제 DNC 미디어. 자,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횡보 구간이 있었는데 결국은 돌파해가지고 지금 추세적으로 상방향을 만들고 있지요. 그러면은 추세적으로 상방향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21선 한 번씩 터치하니까 21선 정도까지라도 내려오면은 관심 가져볼 수 있겠다. 이것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킵을 해놓는 거죠. 지금 매매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돌파됐을 수 있는데 돌파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고 21선이나 이격도 있으니까 조금 쉬어가는 구간. 이 조정이라는 게 가격 조정, 가격이 낮아지는 가격 조정이 있고 옆으로 누워서 기다리는 횡보하는 기간 조정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적어도 둘 중 하나는 좀 나온 다음에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급하게 매매하기보다는 천천히 좀 내가 원하는 구간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앞에 종목 설명드린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뒤로 좀 빼놨는데 이 종목은 먼저 올라온 다음에 우선적으로 올라온 다음에 지금 쉬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선발주 대장주일 가능성이 뭐 충분하겠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천천히 이제 분할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원하는 가격을 대신 기준을 세워야 돼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성향이 있습니다. 나는 조금 가격이 높아도 확실한 게 좋다. 21선을 회복하면 그럼 13,500원 이런 구간 돌파할 때 매매하는 게 맞고요. 아니면 지금 한 13,000원 정도 구간이면은 12,500원은 13,000원 요 사이면은 매매 해먹음직한 조정받으면 요 구간은 지켜줄 것 같으니까 매매 해먹음직한 구간이다. 그래서 12,500원에서 13,000원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성향이 있고 아니다. 나는 무조건 싸게 살 거다. 많이 올라온 종목도 조정은 나오니까 요 한 11,500원 혹은 10,000원 이런 구간에서 난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럼 기다리셔야죠. 이런 분들은. 대신 그냥 올라가면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종목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11,500원 구간 오면은 일부 10,000원 오면 일부 이렇게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 게 조금 깨름직하다 싶으면은 이 투자 의견을 종합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비싸게 사는 건 싫고 나는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좋다. 매수를 좀 덜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런 투자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13,000원에서 12,500원 그럼 요 현재가 부근에서 한 5%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500원 구간 가면은 여기서 5%를 또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10,000원 구간 가면 5%를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최종적으로 15%까지만 매수하겠다라는 내 기준을 미리 세워놓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매매하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매수한 다음에 내려갈 때마다 계속 물타기를 해요. 그러면은 15%, 10에서 15% 제한돼야 되는 종목들이 어느 순간 보면 50%, 70%, 80%, 100%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에 만약에 올라가면 다행인데 안 올라갈 경우에 80%가 묶여 있으니까 나머지 20%를 날고긴다는 종목으로 아무리 수익을 내봤자 이 종목 하락하면은 계좌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무리 뭐 상한가 들어가고 해서 뭐예요? 이 80%가 내려가면 계좌는 꽝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물타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저희가 항상 물타기만 잘하셔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투자 비중만 정확하게 지키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실천을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좋은 종목들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도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네이버 발표가 됐다고 해서 꼭 네이버가 아니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발표했다고 해서 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고 관련 업체들 있죠. 협력 업체들 이런 쪽으로 해서 1차 가능하면 1차 업체 쪽으로 해서 그쪽 관련주 쪽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피터 린치의 뭐 생활 속의 투자의 달인 피터 린치처럼 이렇게 관련주들 쪽에서 살펴보면은 한 70% 정도는 좀 과한 상승이 나와 있고 내가 매매하기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을 거고 한 30% 정도는 공략 가능한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30% 있는 종목을 공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70% 있는 종목이 당장 오늘 올랐으니까 오늘은 뉴스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시면은 항상 고점 매수해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이 종목도 보시면 미스터 블루도 보시면은 기존에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으면은 뭐 14,000원에서 14,500원에서 17,000, 15,000원 사이에서 매수했다? 그럼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 좋은 종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를 이렇게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발표됐다? 그럼 네이버가 왜 좋았지? 아, 네이버페이가 좋았구나. 네이버페이 관련주. 웹툰이 좋았구나. 웹툰 관련주. 이렇게 브이라이브가 좋았구나. 브이라이브 관련주를 찾아보시고 그 중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내가 매매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종목이 있는가를 선별하시고 우선적으로 매매할 종목 그리고 키핑해야 될 종목을 나눠 놓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격을 미리 설정 그리고 내가 매매할 가격 그래서 가격을 미리 설정한다. 어느 가격권에서 나는 매매를 하겠다. 그리고 투자 비중을 설정하겠다. 뭐 대형주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매매를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중소형주면은 적은 비중이어야 되고 그리고 주가 레벨이 이렇게 위쪽에 있다면은 비중이 적어야 되고 아래쪽에 바닥권에 있다면은 비중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비중을 나누는 방법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가셔도 제가 볼 때 초보 투자분들이 주식하면서 이제 크게 실패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네이버 실적에서 호실적에서 찾아본 종목을 발굴하는 꿀팁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서 좀 안정적인 구간에서 들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 하세요.